자, 우리 여태까지 배운 게 핵분열에 대해서 배웠고, 핵분열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신재생 에너지거든? 자, 아까 전에 내가 얘기했는데, 신재생 에너지는 합성어라 그랬지? 뭐와 뭐의 합성어야? 신에너지랑 재생에너지. 자, 신에너지의 뜻이 뭐고, 재생에너지의 뜻이 뭐였니? 자, 완전히 얘는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거든? 그럼 새로운 에너지라고 얘기하는 게 내가 아까 얘기했던 수소에 대한 에너지 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하게 다룰 부분 중에 하나가 얘입니다. 연료전지. 자, 이 새끼 좀 중요한데, 연료전지의 원리는 산화환원 반응의 원리야. 그래서 니네들이 배웠던 거야. 산화환원 반응 화학에서 배웠죠? 자, 일단 기본적으로 산화 반응이다 라고 하면은 제일 기본적으로는 뭘 어떻게 하는 반응이 됐어? 산화 반응은 산소를 얻는 거, 아니면 수소를 이런 거. 근데 그거보다 더 넓은 의미의 산화환원 반응은 누구의 이동으로서 생각하느냐? 전자이동. 그럼 산화는 전자를 어떻게 한다? 버려. 그 산화고, 전자를 먹으면 환원이야. 그걸 이용한 게 연료전지예요. 자, 근데 재생에너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친환경 에너지라고 하면 되는데, 첫 번째 나오는 게 태양 열과 태양광이 나와요. 자, 이것도 잠깐 아까 다뤘지만 원리를 얘기해 줄게. 태양열은 태양에서 오는 말 그대로 열에너지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지별판이 있는데 그 판에서 열을 모으는 거야. 자, 너네들도 알다시피 여름철에 존나 더워. 개 더운데 그래도 햇빛에 있는 것보다는 그늘에 있는 게 좀 시원하잖아. 그럼 햇빛으로 가면은 겁나 더운 이유가 뭐야? 태양에서 복사 에너지의 형태로 열 에너지를 줘요. 그래서 내가 받으면 그게 뜨거움을 나 느껴지는 거야. 그걸 이용한 게 열 에너지예요. 태양광은 어떤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야? 네, 빛 에너지를 이용합니다. 자, 이게 이제 너네가 물리 1에서 좀 봐야 되는데, 빛이라는 게 굉장히 좀 이상한 특징이 있어. 빛은 너네가 뭐라고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파동의 성질이 있어요. 너네들 파동이라는 거 배운 적 있지? 중학교 때 무슨 파 있었어? 그거 피파 에스파. 아, 피파 에스파 맞는데 피파가 뭐에 들어가고 에스파가 뭐에 들어가는데? 빵. 역시 한국에서 너네들은 중학교를 나오지 않았어. 피파는 종파라고 합니다. 종파. 그 다음에 에스파가 횡파라고 해. 종파와 횡파는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나란하면 종파고,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수직이면 횡파. 근데 빛은 횡파의 한 종류예요. 그래서 파동의 특징이 좀 있거든. 대신에 빛은 입자의 성질도 있어요. 이게 밝혀진 게 누가 빛의 입자를 밝혀낸 줄 아니? 이제 너네들이 맨날 야, 과학자 누구 있어 불러봐 하면은 세 번째 안에 무조건 등장하는 과학자가 이걸 밝혀내요. 아인슈타인이요. 근데 아인슈타인이 가장 유명한 이론이 뭘 밝혀낸 거야? 근데 그거에 아인슈타인이 가장 유명한 이론이지만 그걸로 노벨상을 못 받아요. 그럼 아인슈타인 노벨상 받았어 못 받았어? 받았어. 받았는데 1905년에 이거에 기적의 해라고 불려요. 과학 역사상 가장 유명한 두 가지 이론이 동시에 나왔어. 그 첫 번째가 특수상대성 이론이 나왔고, 그거 나온 지 몇 달 뒤에 이걸로 노벨상을 받아요. 빛의 입자성을 증명한 실험이 있어. 그 실험이 광전 효과라고 합니다. 자, 아인슈타인 이전까지는 무조건 빛은 파동으로 생각했단 말이야. 왜? 파동의 성질이 분명히 많이 있거든. 뭐 영의 이중순릿 간섭 실험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뭐 이제 헤르츠라는 사람도 그렇고 맥스웰이라는 사람도 그렇고 다 빛이 파동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처음은 아니야. 이 사람이 입자를 증명한 거야. 근데 처음으로 빛이 입자라고 생각한 최초의 과학자가 있어요. 그 과학자가 누군지 아냐? 이 이제 미친 과학자가 또 나오지. 뉴턴이에요. 뉴턴부터가 과학의 물리의 시작인데, 뉴턴이 제일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파동이 그냥 정립이야. 근데 아인슈타인이 입자를 증명한 거거든. 제일 먼저 얘기한 과학자가 입자를 얘기한 거야. 뉴턴은 미친놈이야, 이 사람. 근데 아무튼 광전 효과를 얘기했는데 먼저 원리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자, 일단 금속판이 있거든. 이 금속판에다가 빛을 비춰. 자, 빛을 비추면은
금속판에 있던 전자가 빛의 입자 때문에 튀어져 나갑니다. 빛의 입자 때문에 튀어나가. 그래서 이렇게 튀어나간 거를 금속판의 전자기 때문에 얘를 광전자라고 해요. 빛에 의해서 튀어나갔다 이거야. 자, 이게 파동의 성질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설명되지 않는 여러 가지 현상이 있어. 이건 너네한테 얘기 안 할 거야. 이건 물리 원에서 다룰 거예요. 그냥 요것만 알면 돼. 대신 이건 알아야 돼. 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뭘 알아야 되냐? 태양광 발전은 빛의 요거 외워이 태양광 발전은 첫 번째 빛의 입자를 이용했다라고 하고 빛의 입자를 증명한 사람이 아인슈타인이 한 광전 효과예요. 이 광전 효과라는 게 원리는 되게 많지만 이렇게만 알면 돼. 금속판에 빛을 비춰주면 이 빛에 의해서 금속판에 있던 전자 한 개가 튀어나간다. 이 정도만 알면 되거든. 자, 이걸 회로를 연결시켜 볼게 한번. 요렇게 돼요. 자, 일단은 태양광 발전은 무조건 반도체를 두 개 연결합니다. 반도체. 자, 반도체는 너희들이 알고 있는 반도체가 어떤 형 반도체, 어떤 형 반도체 있다고 알고 있냐? P형 반도체. 그거 배웠잖아. S형 반도체가 어디 있어? N형 반도체. N형 반도체지. 자, 그래서 P형 반도체는 누구로서 이동한다 그랬고 N형 반도체는 누구로서 이동한댔어? N형 반도체는 내가 N형 반도체랑 P형 반도체가 영어 약자랬잖아. 불순물 반도체. 그 불순물을 섞는 건 맞아. 근데 불순물을 섞을 건데 P형 반도체는 내가 이거 파지티브형 그랬지. 네, 맞지. 그래서 이게 약간 긍정적이라는 뜻이고 얘가 네가티브형이야. 그래서 네가티브형, 파지티브형의 뜻이 어떤 입자로 얘네들이 이동할 거냐, 전기가 통할 거냐인데 P형 반도체는 양공이라는 소자가 생기고 플러스의 효과를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N형 반도체는 전자라는 입자. 야, 너네들 이거 내가 그대로 얘기해 줄게. 너네 점수가 좀 플러스가 되면 긍정적인 거야? 마이너스가 되면 긍정적인 거야? 그래서 플러스로 이동하는 걸 파지티브형 반도체로 하는 거예요. N형 반도체는 마이너스, 전자로 움직이기 때문에 N형 반도체, 네가티브형 반도체를 하거든. 자, 요걸 태양광 발전해서 N형과 P형 중에 아무거나 두 개를 붙여요. 자, 그럼 너네 또 다시 얘기해봐. 이거 두 개를 연결해 놓은 소자 우리 배웠지? 요렇게 해놓은 거. 이거 뭐라고 배웠냐? 다이오드라고 배웠어. 다이오드. 근데 이 다이오드는 건전지가 있을 때야. 지금은 어떻게 연결한 거냐? 그냥 요렇게 연결합니다. 즉 뭐가 없어? 건전지가 없어요. 건전지가 없으면은 당연히 이 회로에 전기가 안 통해. 근데 전기가 통하게끔 만들어 준 게 태양광 발전이에요. 어떻게 전기가 통하게 하냐? 광전 효과를 이용합니다. 햇빛을 비춰. 그럼 햇빛이 쭉 날아가면 여기 위에 금속판이잖아. 금속판에 있던 뭘 어떻게? 전자를 튕겨냅니다. 근데 그 전자는 밖으로 나가게끔 안 시키고 원래 원리가 좀 있는데 그건 됐어. 금속판에서 나간 전자가 도선으로 들어가요. 그러면 도선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야. 잘 들어봐. 여기 위에는 N형 반도체를 연결할 거고 아래쪽에다가 P형 반도체를 연결할 거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원리 중요한 거다. 확대시켜서 그럴게. 여기가 위에가 N형 반도체, 밑에가 P형 반도체인데 빛을 쏘면 여기 위에 있던 전자 한 개가 날아간댔지. 그럼 전자가 날아가면은 전자가 원래 들어있던 공간이 생기지. 그 공간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주는 거야? 그게 양공이에요. 이 공간이 양공이라는 입자가 되는 거고. 그럼 양공은 어떤 극의 효과를 갖고 있냐면 플러스의 효과를 갖고 있어. 근데 N형 반도체는 일단 기본적으로 전자가 많아. 여기 전자가 되게 많아. 근데 여긴 전자의 구멍인 플러스를 가질 수 있는 양공이라고 그랬거든? 그럼 당연히 여기 밑에 있던 전자가 어디로 가고 싶냐? 얘 붙고 싶지. 그럼 여기에 전자가 있는 게 위로 쏙 올라와서 일로 결합을 해버려요. 근데 문제. 아래에 있던 전자가 올라왔잖아. 그럼 아래에 있던 전자의 공간이 또 남지. 그러면 여기 공간이 또 뭐가 되는 거야? 또 양공이 되는 거야, 이게. 그럼 또 아래에 있던 전자가 또 올라오는 거야.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면
맨 아래쪽에 또 양공이 생기지. 근데 잘 봐. 여긴 P형 반도체예요. P형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양공이 많아. 근데 N형 반도체 아래쪽에 양공이 생겼어. 근데 양공은 뭐 어떤 극의 역할을 했어? 그럼 여기 밑에는 이미 양공이 많아. 그럼 당연히 플러스는 플러스랑 좋아하냐 싫어하냐? 싫어요. 그럼 플러스는 어디로 가고 싶을까? 아래로 내려갑니다. 결론 제일 중요한 거야. 뭐? 각각의 극에서 전자든 양공이든 이동 방향이 달라요. 이동 방향이 어디야? 자, 여기를 우린 뭐라고 하냐면 요 라인을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가 접촉한 라인이라고 해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 접합면이라고 합니다. 그 문제 접합면. 접합면에서 어디로 간다? 각각의 입자는 접합면에서 멀어지는 쪽으로 갑니다. 오케이? 자, 이거 외우라 했어. 내가 이제 외울 거면 여기다 정리해 줄게. 첫 번째, 태양광 발전은 빛의 입자를 알 수 있는 실험인 광전 효과라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고, 두 번째, 태양에서 오는 빛에 닿는 쪽이 N형이에요. N형 반도체를 태양 빛이 오는 쪽에다가 위에다가 설치해줘. 그 다음 P형 반도체는 당연히 아래쪽일 거고, 세 번째, 각각의 입자는 언제나 접합면에서 멀어지는 쪽으로 이동합니다. 자, 그런데 위로 전자가 진짜 튀어나갔거든? 근데 요 전자는 잘 봐봐. 잘 봐이. 양공이 분명히 밑으로 내려갔지. 그럼 여기는 양공이 이제 많아진 거야, 아래쪽에. 근데 양공은 어떤 극의 효과를 갖고 있다고? 그럼 봐봐. 여기 플러스가 굉장히 많은 효과야. 그럼 당연히 위로 올라갔던 전자가 어디로 가고 싶어 해? 일로 오고 싶어 하네. 전자가. 자, 드디어 나왔다. 우리가 전기 파트를 먼저 배운 이유가 여기 때문에도 있어요. 근데 분명히 전자가 이동하기 때문에 뭐가 만들어진댔어? 전류가 생성된다. 이래서 드디어 전류가 그냥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전류의 이동 방향은 어디에서 들어갈까요? 반대로 가야지. 언제나 전자의 이동 방향과 반대로 전류가 이동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뭐 한 거야? 뭐 한 거야? 전기 만든 거지. 이게 전기야. 전기가 전류야.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금속판만 설치하면은 그냥 전기가 나와요. 대신 단점이 있죠. 에너지 효율이 개똥이야. 개똥. 자, 이 정도가 개똥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냐? 약 1%의 효율을 갖고 있어요. 저를 핸드폰 충전할 수 있어요? 할 수는 있어. 근데 그 핸드폰 정도는 충분히 충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집에서 사용할 이런 엄청난 전자제품이나 형광등이나 이걸 다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 그 정도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태양 전지판이 존나 커야지. 그래서 태양 전지판에 부르는 용어가 있어요. 자, 이게 태양 전지판이에요. 요게 태양 전지판은, 자, 잘 들어. 여기 제일 조그만 거 한 개. 이거 붙이면 좀 더 커져. 이거 붙이면 좀 더 거대해져. 그래서 글자 수도 점점 커져요. 이렇게 외우는 게 제일 좋아. 한 개짜리. 너네 세포라는 걸 영어로 뭐라고 하냐? 정말 영어 더럽게 너무 셀을 하죠? 자, 그러면 이제 한 글자가 늘어난다. 셀. 드래곤볼이다 새끼. 모듈이라고 합니다. 두 개짜리는 다 붙이면 어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외워 그냥. 점점 크기가 커질수록 단어도 한 글자씩 늘어나. 그래서 셀, 모듈, 어레이 정도만 알면 돼요. 자, 이렇게 되면 태양 전지가 나왔는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또 중요한 게 더 있다. 너네 화석연료 아까 석탄 태우는 게 어떤 발전이 됐어? 화력발전소. 자, 그러면 화력발전소의 원리가 뭐였니? 석탄 같은 거 태워가지고 석탄으로 태우면 뭐 해? 그 열로 물을 끓여. 그럼 물을 끓이면 뭐가 나와? 수증기 나온댔어. 그럼 수증기가 어떻게 한다고? 터빈이라는 걸 막 돌릴 수 있어요.
자, 이게 원리가 원래는 좀 아닌데 제일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여기 물통이 있어. 근데 여기 불을 떼야지. 그럼 불을 떼려면 불을 뗄 수 있는 원료가 필요하지. 그 원료가 석탄이에요. 석탄을 확 넣어가지고 불을 막 지피는 거야. 그럼 물이 온도가 높아져. 그럼 물이 온도 높아지니까 수증기가 나올 건데 물통의 입구를 이렇게 막아요. 그럼 당연히 발생된 수증기의 압력이 크기 때문에 좁은 입구라고 하지만 가야 돼. 날아가야 돼. 그럼 얘가 날아갈 때 입구 좁은 데에다가 프로펠러를 설치해. 그럼 수증기가 날아가면서 프로펠러 돌아갈 거 아니야. 이게 터빈 돌리는 원리예요. 이게. 그럼 터빈이 막 돌아가면은 전자기 유도 현상 때문에 전기를 만들 수 있어요. 결론, 화력발전소에서의 에너지 전환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해 봅시다. 맨 처음에 어떤 에너지가 있어야 돼? 화력발전. 열에너지. 맨 처음에 열 에너지는 아니야. 태양 에너지의 근원이 태양 에너지랬어. 아까 했죠? 그 그럼 태양 에너지가 있으면 드디어 이제 석탄이 만들어지잖아? 석탄이라는 걸 그럼 무슨 에너지라 할래? 이거 화학 에너지야, 그냥. 자, 그럼 석탄을 막 뗐어. 떼면은 뭘 한다고? 물을 끓이지. 그럼 무슨 에너지로 바뀐 거야? 열에너지. 열 에너지로 바뀐 겁니다. 그럼 열 에너지로 바뀐 물을 끓였어. 그 다음 뭐 한다고? 터빈을 돌려. 돌리면 운동 에너지 맞아. 근데 이걸 돌리는 게 운동 에너지인데 운동 에너지라 해도 되고 뭐라고 해도 돼? 운동 에너지랑 포텐셜 에너지를 합치면 우리는 무슨 에너지를 하지? 역학적 에너지를 하죠. 그래서 이걸 역학적 에너지라 해도 됩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고, 이렇게 운동을 시키니까 터빈이 돌아가면서 뭘 만들었다고? 전기 만들어. 그럼 무슨 에너지가 된 거야? 전기 에너지가 된 거야. 이게 에너지 전환 과정이에요. 근데 자, 우리는 아직 안 배웠지만 지산고들은 배웠어.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에너지가 전환되는 건 맞는데 에너지가 많이 전환되면 좋다 그랬어, 안 좋다 그랬어? 왜 안 좋아? 지산고는 얘기해. 왜 안 좋아? 저게 답이야. 언제나 에너지가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바뀔 수는 있지만 다른 형태로 바뀔 땐 반드시 손실이 됩니다. 변할 땐 손실이 돼요. 그러니까 변환 과정이 많으면 손실량이 그만큼 많다는 거야. 자, 그런데 태양광 발전은 잘 생각해야 된다. 맨 처음에 어떤 에너지가 근원이야? 태양 에너지인데, 자, 여기서 분류를 해줘야 돼. 뭘? 저걸. 열 에너지냐, 빛 에너지를 좀 분류해야 돼. 태양 에너지라고 얘기하면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맞아요. 대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게 제일 좋다고? 빛 에너지라고 얘기하는 게 맞다고. 그럼 태양 에너지, 즉 빛 에너지가 있으면 무슨 에너지로 그 다음 바뀌냐? 운동 에너지. 열에너지 운동을 언제 했고 열이 언제 나왔어? 부딪히면은 그냥 전기 에너지로 바뀌어요. 그냥 다이렉트. 그냥 다이렉트야.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가 다른 형태로 바뀌는 과정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손실된 건 거의 없다는 뜻이야. 근데 내가 아까 얘기했는데 손실된 건 없지만 효율적인 관점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근데 좀 이따도 한 개 나올 거야. 연료전지라는 거. 그 새끼도 변한 과정이 없어. 그냥 한 번에 팡 바뀌어버려. 근데 걔는 손실되는 거 이런 거 자체가 있긴 하지만 효율이 엄청나게 좋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많이 이용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태양 열 발전 어떻게 될까? 에너지의 전환 과정을 본다면 열에너지에서. 태양 에너지 맞아. 근데 태양 에너지 중에서도 열 에너지 중을 얘를 뭘로 바꿔? 바로 전기 에너지로 바꿉니다. 근데 태양 열 에너지를 지별판에 모았다가 일반적인 태양 열 발전은 전기 안 만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 뜨거운 걸 그냥 열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걸로 난방 같은 거 하는 거예요. 여기 태양 열 발전이야. 그러니까 걔는 되게 단순한 새끼고 전기를 만들려면 또 다른 소자가 필요해요. 근데 일반적인 태양 열 발전은 그냥 열을 보관을 해가지고 그 열로 난방 같은 거 한다. 온수 만든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게 지금 내가 여기 얘기했던 태양 전지, 태양 전지. 보세요. 태양 전지는 반도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떤 반도체 있다고? 어떤 반도체?
무조건 N형과 P형을 붙인 반도체야. 근데 N형과 P형을 붙인 다음에 각각의 입자는 어디로 움직인다? 네, 이거 외우라고 이렇게 정리까지 해준 거야. 접한 면에서 멀어지는 쪽으로 각각의 입자가 이동을 하게 되고, 이동을 하게 됐을 때 전류의 방향과 전자의 방향이 반대로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빛을 받으면 전압이 생긴다. 전압이 생긴다는 게 전류가 통한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이 정도는 좀 잘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 태양 광 발전 나오죠, 장단점. 장점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친환경 에너지이기 때문에 뭐 따로 뭐 불가피하게 뭐 나온다, 이산화탄소 나온다, 그딴 거 없어요. 대기오염물질도 안 나오고 온실물질 전혀 배출하지 않는다. 그래서 친환경 에너지야. 근데 단점 봐봐. 이렇게 내가 좀 효율이 낮아요. 빛이 있을 때도 10% 정도 효율밖에 안 돼. 근데 빛이 없으면 제로야. 이걸 다 종합을 해봤다? 그랬더니 2% 정도 돼요. 실제로 1%, 2%밖에 안 돼. 그래서 효율이 너무 낮아.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계절과 일조량의 영향을 받으며 초기 설치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러니까 얘는 돈 없는 나라에서 못한다고. 초기 설치 비용도 많이 들고 효율도 안 좋으니까 전기도 많이 못 뽑아내고, 돈 없는 나라는 못해요. 근데 어쨌든 태양 전지를 이용한 장치가 여러 가지가 있어. 근데 너네들도 뭐 요즘에 본 적 있으려는지 모르겠다. 우리나라에서 그 미국에서는 테슬라라는 자동차 회사에서 전기자동차 계속 만들고, 우리나라에서 전기자동차 계속 만들지. 현대차나 그 다음에 뭐 기아차에서. 근데 요번에 나온 현대차에서 나온 전기차가 있거든. 아이오닉 6인가 뭐 있어. 보면은 그 더럽게 못생긴 차 있어. 디자이너가 산으로 가고 있어. 진짜. 근데 거기서 아무튼 간에 옵션을 넣으면은 뭘 할 수 있는 줄 아냐? 천장에 썬루프 대신에 태양 전지판을 깔 수 있어. 추가 비용도 있죠. 그러면 그거 옵션이야. 돈을 내야 돼. 근데 그러면은 그냥 달리면서 충전해요. 오. 그게 꿀이지. 근데 그걸 봤다? 개 못생김. 무슨 거북이가 등껍질에 이거 하고는, 아니 자동차가 썬루프가 있어야 이거 뭘 위를 보고 그나마 가지. 그냥 거북이 생긴 것도 딱 거북이처럼 생겼어. 눈알 앞으로 이렇게 툭 튀어나가지고 거북이의 등껍질이 있는. 그래서 아무도 옵션을 안 넣어. 근데 이제 에너지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좋지. 햇빛이 있을 때 주행을 하면은 그대로 충전이 되니까 이런 건 장점이 된다 이거죠. 여러 가지가 이게 또 버스 정류장 같은 데 봐봐. 이런 게 진짜 있어. 그럼 이걸 설치해서 뭐 하겠다는 거야? 그래도 그나마 뭐라도 만들겠다는. 뭘 만들어 임마. 이거 진짜 전광판 나와야지. 전광판 나오는 걸 이걸로 만들겠다는 거지. 전기를 뭘 만들 건데 이걸로 만들 게 없어요. 태양 광 선풍기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나 있지만 효율은 별로 좋지 않아. 자, 풍력 발전 봅시다. 풍력 발전은, 자, 얘도 굉장히 에너지 전환 과정 중에 단계가 별로 없어요. 자, 풍력 발전은 일단 바람이 갖고 있던 어떤 에너지가 근원이 되니? 바람의 운동 에너지. 그럼 바람의 운동 에너지가 프로펠러를 돌려버려요. 그러면 이제 운동 에너지인데 바람의 운동 에너지보다는 터빈의 운동 에너지로 바뀌죠. 그렇게 된 다음에 이제 뭘 만들어? 전기 만들어. 그러면은 얘는 돌아만 가게끔 하면 되는 거야. 근데 그래서 얘도 그냥 바람의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버려. 그래서 바람이 지속적으로 부는 산이나 바다에 설치한대. 자, 장점은 설치가 비교적 간단하고 환경 문제나 자원 구할에 문제가 없대요. 다 똑같아, 친환경 에너지는. 대신 단점 보시면 날씨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발전량 정확하죠. 자, 드디어 나왔다. 우리 아까 전에 태양광이나 태양열 발전에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뭐랬냐? 발전량을 예측을 못해요. 풍력 발전도 마찬가지야. 바람이 많이 불면은 세게 돌아가는데 바람이 적게 불면 안 돌아가지. 그럼 발전량이 어느 정도 수준은 예측이 되지만 정확한 예측이 안 돼요. 이거는 굉장히 단점으로 적용하는 거다. 몇 개 설치해야 될지 감이 안 잡히는 거거든. 그럼 보고 있는 데서 태풍 불면 어떻게 돼요? 태풍 불면은 그게 날아가지 않는 이상은 좋겠지. 발전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거니까. 발생하는 소음이 사람이나 야생동물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풍력 발전의 뮤태 원리가 있는데 그냥 이런 거는 보고 마세요. 날개에서 어차피 돌아가면은 위 안에 발전기가 있어. 터빈이 있어. 그게 돌아가서 똑같이 전자기 유도 현상으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야. 자, 그럼 여태까지 우리가 봤던 것 중에 전자기 유도 현상으로 거의 다 만들거든. 그럼 전자기 유도 현상이 없이 전기 만드는 방법 뭐에 대해서 배웠냐? 태양광 말고 뭐 화력 발전이든 풍력 발전이든 원자력 발전이든 없어요. 태양열도 지별판에 열 모은 다음에 터빈 돌려야 돼요.
그래서 태양광만, 여태까지 배운 것 중엔 태양광 에너지만 전자기 유도 현상에 안 들어갑니다. 그럼 그 새끼는 무슨 효과를 이용한다고? 외우라 했어. 무슨 효과? 태양광 발전 무슨 효과? 아인슈타인 님께서 이걸로 노벨상 받았다니까. 광전 효과라고요. 이게 짜증나니까 내가 정리를 해준 거. 이거 빨간 색깔 다 외워야 돼. 그래야 문제 풉니다. 이거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문제가 풀릴 거다. 자, 그 다음에 태양광 발전 여기 나왔나? 잠깐만. 자, 여기 뒤에 문제가 몇 개 있거든? 같이 한번 볼게. 315페이지 봅시다. 니네 찍어봐야 뭐 보지도 않을 거면서 왜 자꾸 찍어대는 거야? 어? 자, 15번 문제 먼저 볼게. 태양전지에 연결된 전구에서 빛이 방출되는 것을 알 텐데. 자, 항상 이런 식이야. 뭐가? 태양 쪽을 줍니다. 빛이 온다고 줬잖아. 자,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빛이 오는 쪽에다가 어떤 형 반도체를 꼽는다고? 내가 언제 P형이라 했어? 왜 그렇게 항상 내가 얘기한 걸 반대로 얘기하는 거야? 여기 썼잖아. 태양 쪽 N형. 예? 위에가 N형이에요. 밑에가 P형이야. 자, 그럼 문제. 현재 여기서 전류가 생성됐지. 그럼 전류의 방향이 시계 방향이야, 반시계 방향이야? 자, 먼저 전자가 일로 튕겨 나갔댔지? 그럼 전자의 방향이 무슨 방향? 시계 방향이죠. 그럼 전자의 방향과 반대로 전류가 생성되기 때문에 전류의 방향은 반시계 방향이다. 이 정도는 꼭 기억을 하시고, 두 번째, 잘 들어봐 내 말. 지금 이걸 통해서 계속 전기 만들었다 칩시다. 그럴 때 전류의 방향이 바뀐 적이 있어 없어? 없어요. 전류의 방향이 언제나 반시계야. 그러면 이딴 회로를 직류회로라고 해? 교류회로라고 해? 직류입니다. 그 위에 문제 보세요. 그 위에 문제 기억 보기 봅시다. 태양 전지에서는 직류 전기가 만들어진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는 거야. 그러면 쌤요, 너네한테 내가 질문해 볼게. 태양 전지 말고 코일 돌리는 거 있었지? 네. 그럼 걔는 직류야, 교류야? 교류. 외워 이제. 코일 돌리면 무조건 교류예요. 돌아가는 방법이 다르거든. 어쨌든 그냥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한다 그러면 교류야. 태양 전지는 직류야. 자, 니은 보기 여기 같이 한번 풀어볼까? 태양 전지는 태양의 열 에너지를 이용한다. 맞아, 틀려? 맞다. 내가 아니라고 몇 번을 얘기했니? 열 에너지 이용 안 해. 광이야. 아니, 생각했어요. 자, 이래서 너 얘기 잘했어. 잘했고, 요걸 이런 것들을 잘 따질 줄 아셔야 돼. 난 저기 갔다 와야 될 것 같으니까. 넌 아싸 나와.